검찰 개혁의 하나로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연내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문 네.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크게 좀 달라지는 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검찰이 있는데 또 뭘 한다고 하는데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과연 어떤 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계속 설치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정작 설치가 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검찰에서 뭔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죠.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눈에 띄게 봤던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실패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아니 제 식구를 저렇게 결국 수사를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고위공직자,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그리고 검찰, 이렇게 판사.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이제 거의 장관급으로 공수처장도 보직을 주겠다는 거죠. 네. 지위 자체를. 야,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님도 논설 시장님 언론에 오래 몸을 담으셨으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네.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그만큼이나 막강한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요례가 없다고 하는 검찰권인데 기소권 나눠줘야 되고 공소유지권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나올까요? 검찰이 이번에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 질문이 왜 1호로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가 했을까에 대한 저는 그 답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참여정부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참여정부 시절이 왜 사실 실패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목표로 하고, 검찰과 정말 맞짱, 시쳇말이긴 하지만. 크게 부딪혔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법이 왜 잘못됐냐면, 설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검찰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검찰을 완전히, 압박하려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반발을 하고,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첫 해부터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옆에서 때문에. 지켜보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성공한다라는 거를 그때 이미 체화를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의 게이트예요. 기억하시지만 진성준 검사장 넥슨 시작이 출발이 거의 진성준에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어떤 비리도 법조계 비리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이걸 다 비호해 준 게 아니냐는 그다음에 얘기가 진성준 나오다가 게이트 나오면서 우병우 수석으로 이게 비화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 최순실이 나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아요. 검찰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때 한 1년여를 그 검찰의 비리를 생생하게 목도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수처 얘기가 사실 몇십 년 된 거예요. 공수처 얘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도 이 도도한 물결을 쉽게 못 막을 겁니다. 그건 이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근데 자, 최 교수님, 이게 어쨌든 공수처, 저는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앉히면서 예전처럼 검찰을 정권의 자신의 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현하신 거 굉장히 좋은데, 또 밖에서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럼 검찰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공수처를 내 말을 듣도록 이렇게 공수처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정책으로 외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또 의견도 저는 있거든요. 그런 지적은 일정 부분 상당히 합리적 지적이라고 봐요. 검찰의 독립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커다란 인사 문제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인사와 예산권을 장악하면 그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검찰이나 그 정권의 눈치를 봐왔고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이렇게 최고의 강한 권력이 되는 건데
공수처장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럼요. 그거 제도만 놓고 대통령, 봤었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그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장이? 잘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정말 부패의 칼을 들이대고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에게 검사, 판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잘하려고 봅니다만 잘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자치경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 그 과제에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도 궁극적으로는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사권이나 그 통제를 국민에게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1조 1항, 1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민 통제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문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는 국방차관도 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잖아요.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국방차관이 문민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긴 갖되 결국은 문민이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신 그런 우려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 정권이 그야말로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국민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걱정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해나갈 것 같은데 보다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당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지더라도 그것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은 구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아주 적절한 필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 문제점으로 보았던 게 이제 검찰 인사를 법무부에서 다 파견 나간 검사들의 법무도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다 검찰 획일적으로 정권에 줄이 닿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인사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게 문제였고 법원도 법원 행정처가 또 판사들이 비슷한 일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쫙 장악이 돼 있으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 플러스 인사권이 국민이 좌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공수처와 검찰 서로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역할이 다르긴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준사법기관이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독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독점을 못한다면 사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시키면 뭔가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이 또 바뀌듯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견제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 견제한다면 그런 거 그 구조 하나만으로도 검찰 환경이 많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100대 과제에 보니까 경찰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자치 경찰이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발제가 돼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지? 이게 뭐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치안 행정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국가직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경찰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각 지자체로 일종의 이제 분리독립을 시키는 거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도니까 지금 그렇게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의 이제 경찰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그 대한민국 이제 행정 시도에서는 지금 경찰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이 수사권이 강한, 검찰 권한이 강한 이유가 역사적으로는 경찰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한 번 더 거쳐야 이제 인권 보호가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거든요. 이런 어떤 제도인데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을 먼저 찢어놓게 되면 이제 경찰 자체가 약간 뭐 지자체 경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라든가 치안 쪽에 하는 경찰이 있고 또 국가 경찰은 수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도 권한이 좀 나눠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을 지방의 시장 도지사들이 또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그 권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불을 끌어다녀야 될 소방관들이 뭐, 지자체장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이번 100대 가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핵심이 뭐 국민 주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도지사가 뭐 이렇게 경찰들을 뭐 경찰력을 부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경찰 관련해서 자치경찰제만 도입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국민들이 다른 권력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가지 좀 마련을 해놓고 그걸 동시에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뭐 이것이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새로운 시도예요. 우리 국가에서 구조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경찰이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저기 지방의 행정 치안 이런 거 하는 경찰이 나눠지는 그런 구조인데 색다른 실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우리 최 교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약간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공노도 법외 노조 만들었고 정교조도 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외 노조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의 일환으로서인지 모르겠는데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제 이거 좀 조약인데 국제노동기구 조약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일부를 가입을 안 해놨었거든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가입 안 한 내용이 이제 정부가 노조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약인데 그거를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으로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도 비준도 하겠다라는 거는 정교조 전공로, 그러니까 이른바 공무원 단체의 어떤 노조 활동 이런 것을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교조와 전공노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전교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고 이 전교조와 전공노가 지금 말씀처럼 법의 노조로 돼 있어. 법 외의 노조.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합법적인 그러니까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노조는 맞는데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제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법 외 노조로 한 거거든요. 그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노동기구 ILO의 규정에 의하면은 87호하고 98호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협약을 우리가 비준하겠다는 게 두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일 큰 게. 예. 정부가 노조 활동을 막거나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ILO 87호예요. 그리고 98호는 공공 부문의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 두 가지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어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전교조와 전공노의 그 노조들이 해직자를 가입시켰기 때문에 법의 노조를 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아예 해직자를 포함할 수 없다고 만들어놨으니까. 87호와 98호를 우리가 비준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교조와 이 지금 전공노가 법의 노조로 된 거 자체의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말씀처럼 전공노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지금 정부가 새 정부가 ILO 국제노동기구의 그 협약을 두 가지를 지금 비준을 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수 시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아니라 국제 규격과 우리나라의 노동 규격을 맞추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전교조 전공노가 법의 노조로 돼 있는 것과 이것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련될 수밖에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건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법의 노조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론적으로 그리고 명분은 국제노동규약과 우리 기준을 맞춘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개혁의 하나로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내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크게 좀 달라지는 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검찰이 있는데 또 뭘 한다고 하는데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과연 어떤 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계속 설치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뭐 정작 설치가 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검찰에서 뭔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죠.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을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눈에 띄게 봤던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번번이 실패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아니 제 식구를 저렇게 결국 수사를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뭐 고위공직자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그리고 뭐 검찰 이렇게 뭐 판사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이제 거의 장관급으로 이 도도한 물결을 그 쉽게 못 막을 겁니다. 그건 이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근데 자, 최 교수님, 이게 어쨌든 공수처, 저는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앉히면서 예전처럼 검찰을 정권의 자신의 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현하신 거 굉장히 좋은데, 또 밖에서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럼 검찰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공수처를 내 말을 듣도록 이렇게 공수처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정책으로 외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또 의견도 저는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적은 일정 부분 상당히 합리적 지적이라고 봐요. 네. 검찰의 독립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커다란 게 인사 문제거든요. 네. 어느 조직이나 인사와 예산권을 장악하면 그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검찰이나 그 정권의 눈치를 봐왔고 네.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이거는 검찰을 완전히 압박하려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반발을 하고 검찰 개혁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첫 해부터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옆에서 때문에 지켜보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성공한다라는 거를 그때 이미 체화를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의 게이트예요. 기억하시지만 진성준 검사장 넥슨 시작이 출발이 거의 진성준에서 우병우 그렇죠. 전속으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어떤 비리도 법조계 비리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이걸 다 비호해 준 게 그렇죠. 아니냐는 그다음에 얘기가 진성준 나오다가 게이트 나오면서 우병우 수석으로 이게 비화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 최순실이 나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아요. 검찰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때 한 1년여를 그 검찰의 비리를 생생하게 목도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수처 얘기가 사실 몇십 년 된 거예요. 공수처 그렇죠. 얘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도 이렇게 최고의 강한 권력이 되는 건데 공수처장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럼요. 그거 제도만 놓고 대통령, 봤었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그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장이? 잘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정말 부패의 칼을 들이대고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에게 검사, 판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잘하려고 봅니다만 잘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자치경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 그 과제에.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도 궁극적으로는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사권이나 그 통제를 국민에게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1조 1항 1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민 통제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문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는 국방 차관도 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언제부턴가 바뀌었. 그 공수처장도 보직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 지위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실장님도 논설 실장님 언론에 오래 몸을 담으셨으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그만큼이나 막강한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는 검찰권인데 뭐 기소권 나눠줘야 되고 뭐 공소유지권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나올까요? 검찰이 이번에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 질문이 왜 1호로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가 했을까에 대한
저는 그 답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참여정부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참여정부 시절이 왜 사실 실패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목표로 하고, 검찰과 정말 맞짱, 그러니까 시쳇말이긴 하지만. 크게 부딪혔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법이 왜 잘못됐냐면, 설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검찰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